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박사입니다. 오늘도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파트 5 수술 후 일상 복귀와 재발 방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유방암 환우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40대에 유방암이 걸리고 있고 30, 40대에 또 그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이 제일 처음 저에게 하는 말씀 중에 상당수가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어려요. 아이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영상이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시청된 수익금, 광고 수익이 환우분들에게 기부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깜짝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깜빡하지 않고 깜짝스럽게 여러분께 퀴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림프 부종에 대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답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분께 여기 그림에 나오는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책을 한 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에 걸린 환우의 걱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유방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유방암이 우리 딸한테 유전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또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등등. 뭐 어떤 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등등. 유방암에 진단이 되신 환우분들은 머릿속에 정말 주마등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쫙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대림성모병원에서 지난 2017년도에 약 350여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투병하는 중에 환자의 지원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일단 유방암 투병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라고 여쭤봤을 때, 물론 진단 후도 있고 수술 시기도 있고 뭐 재활 시기도 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은 항암 호르몬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간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 이상의 환자가. 사실 진단됐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사실 진단은 20%밖에 안 되고요. 50%를 넘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와 또 호르몬 치료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오히려 13%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투병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서포트해 줬을까, 얼마나 내가 만족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분의 1의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3분의 2의 여성들은 가족들의 지지가 만족스러웠지만 3분의 1의 여성들은 지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의 가족들이 과연 지원이 부족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불만족, 핑크색을 보시면 불만족스러운 가족들이 배우자나 자녀는 10%, 친정은 역시 11%인 거에 반면 시댁의 경우에는 20%가 넘는 그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2배 가까이 불만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며느리와 시댁과의 관계는 행복할 수만은 없는 관계이죠. 뭐 유방암이 없더라도 상당히 힘든 관계이지만 시댁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 이 기사가 신문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댓글 중에는 내가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하는데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안 끓여줬다, 미역국 끓여줘야 된다라고
전화 왔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라고 또 댓글 다신 분도 있으시고, 또 내가 유방암이 시어머니 때문에 걸렸다라고 댓글 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꼭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섭섭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이제 요즘 점점 더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이 집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유방암이 진단됐다면 과연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아내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아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일단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혹은 시댁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우울하기 때문에 내는 짜증일 수도 있고, 또 통증에 대한 불편감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용히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우분들에게는 아내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 또 항암, 또 방사선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진단됐을 때 혹은 수술할 때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 정상인의 생활과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치료에 적극 동참하시는 것이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어린 또 그런 환우분들이 많으시죠. 아이의 육아와 또 교육에 가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환우분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집안일을 하다가 팔을 다치면 또 림프 부종의 위험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사 일도 함께 도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내분께서 혹시 재발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도와주는 것 또한 아내를 위하는 길이다 하겠고요. 사실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가 기피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상징인 경우를 또 상실했을 때 그게 더 심한데 그런 경우에 어떤 욕구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런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내와 함께 이런 그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부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혹은 속해 나가는 것이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할 일이 없나요? 환우분들께서도 할 일이 있겠죠. 남편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남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남편분이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남편분이 뭔가 하려고 해도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할 수밖에 없죠. 자기 가족에게 10%의 환우분들은 불만족스럽고 또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도 함께 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말과 행동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남편 말고도 또 의지할 만한 친구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환우회일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병실에서 만난 환자일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때 꼭 고마움을 표시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부부관계가 유방암의 치료에 해가 되지 않을까,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깜짝 퀴즈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림프 부종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주관식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 후 림프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지하게 많죠. 제가 무지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답이 맞다면 추첨을 통해서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 유방암 진단 후에 실제로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저희가 350여여 명 중에 50여 명 정도가 이혼 또는 별거를 통해서 가족 관계가 해체됐다라고 답을 했는데, 약 15%, 10명 중에 1명 이상, 1.5명 정도가 이혼 혹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5%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 여성의 이혼율이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16년 통계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약 3배가량 높은 이혼율과 혹은 별거를 하고 계시다고 보겠죠. 그래서 유방암 발병 자체가 가족관계를 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또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서로의 노력,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를 배려하는 법인데요. 사실 거짓말로 아이를 안심시키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또 치료를 받는 동안 엄마가 잠시 집을 떠날 수도 있지만 아빠가 잘 도와드릴 거다, 다 잘 돌보아 줄 거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죠. 90%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10년을 따져도 85%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암 발병이 곧 죽음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속을 썩여서 엄마가 혹시 암에 걸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무섭거나 슬픈 감정, 이건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들을 또 교육시켜 주셔야 되고요. 엄마가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면은 조금 모양도 변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가슴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충격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암은 절대 전염병이 아니다, 누구한테 옮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아픔을 잘 옆에서 도와주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또한 그만둬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 써 있는 거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만두지 마라. 열심히 일하셔라. 일하는 게 유방암을 극복하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리본 영화제를 지난 20년도에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3월달에 지난 3월달에 발표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한 80편의 영화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마음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1회 핑크리본 영화제에 1등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유방건강TV의 핑크리본 영화제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 관리로 유방암 재발 물리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늘 질문과 답변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유방센터 대림성모병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건강TV 여태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